이제 의료 소비자. 저도 이제 70년 동안 의료 소비자로서 쭉 살아왔습니다. 병원도 많이 다녔고. 근데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겠다 싶으니까 이제 제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지수도 높고 그래서 먹는 약도 많고 병원도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의료 소비자로서의 권리라든지 의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령화 사회에 우리 의료 소비자들이 좀 알고 지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뭘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첫째는 연명치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연명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기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임종에 가까운 환자들이 내가 산소호흡기라든지 무슨 이런 심폐소생술 이런 거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를 미리 의료원에 제공을 해놓으면 나중에 결정적일 적에 자식이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좀 편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소할 수도 있는데 많은 우리 주변의 내 나이 또래들이 연명치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명치료 고령화 사회에 가장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될 거가 바로 이 연명치료 작성이다. 사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결정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자기 결정권이지요. 나는 어떻게 존엄하게 인생을 죽음을 맞이하겠다,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 결정을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연명 치료이고 의료원하고 또 연명 치료 의료를 받는 기관이 따로 생겼잖아요. 거기에다 직접 내야지 성사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중요하다. 써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연명 치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하고 한 60대나 70대 돼서 이런 걸 써놓으면은 자식들도 편하고 본인도 편하다. 자, 연명치료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고 마무리를 지을 적에 깨끗하게 싹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좀 제안을 하셔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새 저는 이제 그런 전화 많이 받아요. 예, 우리 친정 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그러는데 어느 요양병원이 좋니? 라고 하는 전화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정말 필요한 정보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은 어떤 곳이고 요양병원은 어떤 곳이다 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도 내리고 찾아가는 방법 이런 것도 길라잡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양원은 케어가 필요한 노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병이 있다든지 병이 많이 있는 분보다는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가는 곳이 요양원. 그리고 요양병원은 그야말로 병을 치료해야지 될 분들이 이제 요양병원에 가는 것. 그래서 크게 구분하면은 요양원은 케어를 받으실 노인분들이 가는 거고 요양병원은 치료를 받아야지 될 분들이 가는 곳이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거는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을 훨씬 더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게 다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 간판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요양병원이 일단 지금 사전에 심의를 합니다.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인증원이라고 하는 데서 인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가려면 일단은 이 병원이 인증을 받은 병원이냐라고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게 첫째로 확인해야지 될 게 인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암만 좋아도 가족들이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접근성이 동네에서 집에서 자식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요양병원이어야지 멀리 있으면은 아무리 효자라도 자주 못 간단다. 그러니 근처 동네에서 좋은 요양병원을 찾아봐. 그렇게 권합니다. 식사 시간에 요양병원에 한번 가보셔요. 그래서 식사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걸 좀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는 곳이면은 훨씬 더 좋겠다. 가급적이면은 솔직히 요양병원에서도 안전사고가 가끔 납니다. 뭐냐면
낙상이에요. 요양병원에서도 그 낙상 사고가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침대가 좀 높고 또 저기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 보면 갑자기 어찔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제 낙상이라든지 욕창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새 또 요양병원에는 옴이라고 하는 게 또 좀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옴 환자들은 봤어도 아니 요양병원에 웬 옴입니까? 그런데 한 분이 이제 옴에 옮으면은 이제 금방 전파가 되나 봐요. 그리고 그게 또 좀 잘 낫지도 않는가 봐요. 그래서 위생적이지가 않다든지 이런 거를 실제로 눈을 보고 보다 더 위생적으로 잘 하는 곳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요양병원에는 간병인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간병인 한 명이 4명을 맡아서 하느냐, 뭐 8명을 맡아서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액수가 좀 틀리기 때문에 간병인 한 명이 맞는 환자 수가 몇 명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재활 치료가 가능한 곳이면 훨씬 더 좋지요. 예를 들면 식사를 하려도 일어나서 움직여서 식사를 하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잖아요. 근데 누웠다가 일어나서 여기 식판에다가 식사하는 거하고 또 움직여가지고 식사하는 거하고는 퀄리티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재활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활치료가 가능한 요양병원이냐라고 하는 거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요양병원도 요새는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과대 광고를 한다든지 또 갔는데 돈을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그 요양병원은 좀 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이제 면회도 안 되고 그 무슨 이런 유리면에서 뭘 주고서는 뭐 이렇게 하고서는 온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못 보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우울한 기분을 조금 이렇게 유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면 저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양병원에서 인권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존엄성, 또 마지막 가시는 분들의 어떤 그 배려, 또 임종실 이런 게 이제 따로 구분돼 있는 요양병원도 있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임종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그런 요양병원이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구분이 지어져 있고, 요양원 갈 사람 따로 있고 요양병원 갈 사람 따로 있다. 그런데 요양병원을 좀 잘 선택을 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한 7, 8가지 요거를 염두에 두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제가 요양원, 요양병원, 그다음에 연명치료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꼰대가 다 됐죠. 근데 요즘에 청소년들이 이제 꼰대의 눈으로 보면은 청소년들의 그 문신 행위가 너무 염려스러워요. 하기는 쉬워도 지우기는 어려운 게 바로 문신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연예인들이 다 이렇게 문신들을 하고 나오니까 근사해 보이잖아요.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들은 이제 청소년들, 성인들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 뭐라 하지는 않아요.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문신 행위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위험하다. 그래서 뭐를 또 제안을 했냐면, 그 잉크 있잖아요. 문신을 할 적에 그 잉크가 발암물질이 있는 잉크가 시중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소보원에서 검사를 했고 그 발암물질 나오는 거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금지를 시켰지만 이미 유통되어진 그 잉크가 다 회수됐다고 하는 보장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의 문신 행위는 부모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청소년 스스로도 하기는 쉬워도 지우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저는 이제 동네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동네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요. 그 병원 간판도 이제 좀 잘 소비자들이 알아서 똑똑하게 좀 잘 봐야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가,
주로 이제 성형외과하고 피부과예요. 제가 여기 이제 강남권에서 강남에서 강남대로에 쫙 있는 성형외과하고 피부과를 쫙 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전문의가 개업을 한 성형외과가 있고 피부과가 있고 그냥 일반 의가 개업한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혼재돼 있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은 잘 뚜렷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어떤 의원하고 그 밑에 진료 과목 해서 진료 과목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 거는 이제 일반 의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전문의가 했을 경우에는 뭐 땡땡땡 성형외과 의원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의료 광고가 지금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 뭐 카톡에 보면은 성형외과, 피부과, 뭐 저기 비뇨기과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사실은 심의를 받은 광고가 있고 심의를 받지 않고 그냥 임의로 한 광고도 있어요. 의료 광고는 사전 심의를 하고 사전 심의 번호를 반드시 그 오른쪽이나 왼쪽에 심의필 했던 그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보고 아 그래도 심의필을 받은 광고구나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일단 신뢰는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뭐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거가 또 그렇게 병원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딴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할인한다 뭐 시험 본 수험생들한테 쌍꺼풀 수술할 경우에 뭐 수험생의 번호를 갖고 오면은 뭐 얼마를 DC해 준다. 그런 광고는 해서는 안 되는 광고거든요. 소비자들이 잘 보고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간판하고 의료 광고는 이제 소비자들이 결국은 열쇠는 소비자한테 있어요. 열쇠는 의료 소비자한테 있어요. 의료 소비자가 똑똑하게 의료 환경이라든지 의료 보건의료 정책이 어디면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거를 잘 감시를 해서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럼 이런 걸 만들어 주시오라고 요구를 하면 그것이 반영이 돼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제도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건강보험료를 내는 만큼 우리한테도 감시를 하고 그 돈이 어디면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하는 거를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의료 소비자가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면은 그만큼 보건의료 정책도 달라질 수가 있다. 사실 소비자의 권리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보건의료 정책 그냥 가만히 주어져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의료 소비자들이 단결하고 의료 소비자들이 이런 거 문제다, 이런 건 고쳐달라, 이런 건 법으로 만들어달라라고 요구를 해도 될똥말똥인데 요구조차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의료 소비자들은 함께 단결해서 의료 문화와 의료 보건의료 정책을 바꾸는데 다들 주인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